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 네, 알면 더 받습니다. 예, 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 부부 기준으로 월 540만 원 받는 부부가 나와서 평생 받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지금 소개해 주시면 청년들은 화를 내죠. 예. 진짜 들으실래요? 좀 놀랄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 국민연금은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후 경제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연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뭘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토크를 나눠 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연금 고수로 불리는 이영주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와, 대표님, 저도 마침 요즘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연금 박사로 불리시더라고요. 네. 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연금이에요. 이건 뭐 은퇴 선진국 어디를 보나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연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15년 중에서 10년 이상은 손가락 빨았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예. 네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내가 부동산 사고 주식하는 게 필요하지 뭐가 연금이 필요하니?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이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10여 년간 주구장창 연금 얘기만 해온 연금 박사가 보이는 겁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연금이 하나만 궁금하신 거 아니라 국민연금도 궁금하고 퇴직연금도 궁금하고 개인연금도 궁금하고 주택연금도 궁금하고 기초연금도 궁금하고 오, 예. 종합적으로 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고 예.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연금 박사로 불리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금 전문가가 되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첫 직장은 사실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한 4년간 일했거든요. 이제 직장인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예. 근데 월급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네. 아무리 잘해도 55세, 60세가 되면 잘려야 되는 것이고. 보이잖아요, 위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워라벨. 내가 일과 내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뭐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었던 시점이 1990년대 후반이에요. 어땠어요? 그때는 뭐 주말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월화수 뭐 금금금 일했어요. 아우, 힘드셨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29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입이 아, 돌아갔어요. 정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워라벨도 찾고 내 인생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예. 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프리랜서로 뭐 영업도 하고 상담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금 한 길을 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게 저도 연금에 관심이 최근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실 연금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가지 않습니까? 예. 대학. 근데 제가 대학 갈 때는요. 학력고사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수시, 정시, 무슨 학종, 논술 되게 복잡한 제도가 돼버렸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어떤 업이 생겨나냐면 입시 컨설팅이 생겨나요. 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갑니다. 같은 예. 실력이 있어도. 예, 예. 이게 뭐 좋든 싫든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가지고도 조금 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소득별로 쫙 줄 세워가지고 많이 낸 사람들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제도라면 네. 뭐 어려울 게 없고 복잡할 게 없지만 그렇죠. 네네.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 네. 알면 더 받습니다. 예, 알면 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앞서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얼핏 이제 주워들은 게 있는데 네. 뭐 3층 연금, 4층 연금 뭐 네. 이런 걸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첫 번째가 공적 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불입하는 연금, 이게 이제 공적 연금이고, 공적 연금. 그 1층으로 쌓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다 쓰고 가셨어요. 예전에 뭐 현금으로 줬다는 그렇죠.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예. 봉투에다 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퇴직연금 2층 제도고요. 3층 연금이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준비하는 거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거든요. 이런 개인 연금 상품도 따로 준비해서 3층 연금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마저도 부족하신 분들이 노후에 내가 평생 모아온 집 한 채 이걸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고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게 이제 바로 연금 포트폴리오죠. 오.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예. 여러분들이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거나 네. 몰라서 네. 만약에 2층도 못 가고 1층까지만 멈추거나 1층도 못 갔다 그러면은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예.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내가 벌어온 수많은 자산들을 다 써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세대의 평균 수명이 65세, 70세였는데 지금은 이미 80세를 넘었고 100세를 얘기하잖아요. 90세를 넘어가고 예. 있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에 봉착하냐면 내가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어. 말짱해. 근데 돈은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지금 있는 돈을 n분의 1 해가지고 그렇죠, 예. 30년 쓸 거니까 뭐 30분의 1을 나눠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예. 쓰자니 불안해. 그러니까 또 안 써. 안 쓰자니까 더 힘들어. 이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목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뺐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걸 연금화해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고정적인 금액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연금 시스템 만들어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한테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해외를 떠올리면 연금을 받아서 뭔가 좀 편안하고 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는 그런 생활이 떠오르는가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또 뉴스도 하잖아요. 네네. 뉴스하면 연금 관련돼서는 네. 뭐 양극화가 심해진다느니 네. 연금만 받아서는 안 된다느니 노후 빈곤이라느니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네. 이미지가 너무 나뉘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금이라는 제도와 상품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연금에 대한 준비가 좀 미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금을 받긴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한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65만 원. 그럼 밥도 잘. 그러니까 65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지금 한 달에 생활비가 최소 100, 200은 들어가는데. 근데 이 65만 원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예.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없다가 일하는 중간에 생기니까 좀 내긴 냈는데 또 처음 생길 땐 잘 안 냈거든요. 예. 이거 뭐 국가가 가져간다, 못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그럼 기피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낸 기간이 뭐 길어야 10년, 15년 조금밖에 안 내다 보니까 연금액이 적으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불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정말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최근에 들은 게 뭐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꽤 늘었다라는 걸 봤거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 부부 기준으로 월 540만 원 받는 부부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연금만으로 부부가 월 54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외 연금 사례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단적인 사례가 공무원 은퇴자들이에요.
교사 오래 하신 분들 그렇게 받는다고 네. 들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 사실 박봉이라서 월급 많이 받지는 못하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지만 사실 교사나 공무원들은 월 소득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를 연금으로 적립합니다. 아, 예. 그거를 30년, 최대 36년간 꾸준하게 불입을 해오신 거예요.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뛰어가요. 뭐 뛰어갈 때야 좀 섭섭하고 좀 원망이 있겠지만 예.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더니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는데 부부교사 적게는 600, 많게는 800만 원씩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고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연금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물가 상승률도 연동이 돼요? 그럼요. 물가가 3% 올라가면 연금액도 3% 올라가요.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그만큼 노후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내고 계시는 거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연금 준비가 좀 부족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많이 준비하신다. 이게 뭐 그러면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연금에 대한 관심만 조금 가지시면 예. 평생 월급 500만 원. 돌아가신 그날까지 500만 원 평생 연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관심만 가지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1층부터 앞서서 뭐 4층, 5층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모든 건물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1층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근데 청년들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통과가 됐다고는 하는데 청년들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내가 내기는 더 낸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5, 60대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1순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 대비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꾸준하게 한 30여 년간 불입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 내신 총 보험료, 총 원금이 한 1억 안팎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얼마 받냐면 월 200만 원씩 돌아가신 그날까지 연금을 받아요. 얼마가 지나면 1억이 채워지죠? 자, 내가 낸 돈 1억이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2,400만 원, 예. 4년이면 원금 받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8년이면 2배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노후 기간을 40년 살았다, 100살까지. 이분들은 원금의 10배를 받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부럽지가 네, 않은데요? 그럼요. 수익률 예. 1000%예요. 와. 네. 그런데요, 청년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후하게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사실 기금 고갈이 빨리 되고 있는 것이죠. 뭘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이 가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요? 줄어든다는 고민도 하시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아예 못 줘요? 주기야 주죠.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주겠죠. 아, 예, 예. 아니면 뭐 세금을 좀 더 투입하거나 그러면 내가 버는 만큼만 써야지. 하루 벌어 하루 쓴다. 하루 벌어. 그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연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만이 많고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청년 세대의 돈으로 기존 세대의 연금을 메꿔주는 이런 구조다라는 반발들이 좀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뭐 수년 전부터 나왔죠. 예, 예.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개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부터 네. 첫 번째로 이제 연금을 네.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40년간 네. 최저로 납입을 했다고 네. 한다면 네. 65세부터 한 2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보시면 내년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험료율은 현행 9%인데 13%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예. 이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받는 거는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요. 요거는 지금 현재 41.5%인데 내년에 4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서 예.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를 낸다. 그러면 1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 예. 소득 대체율이 현재 기준 43%라는 얘기예요. 43만 원씩 평생 받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40년 내고 43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옵니다. 예, 예. 예, 괜찮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러네요. 네. 왜냐면 10만 원씩 40년 내고 43만 원씩 10년만 받으면 원금은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한 뭐 30년, 20년, 30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하기만 그렇죠. 하면. 예. 네. 그런데 국민연금 처음 생겼을 때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습니까? 88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요. 보험료율이 3%고요. 내는 돈이 3%. 예, 100만 원 벌면 3만 원 내요. 예.
받는 돈은 70만 원이었어요. 70%? 70%. 3만 원씩 40년 내면 70만 원씩 평생 주는 구조였어요. 저 타임머신 생기면 예전에는 네. 들어가면 뭐 삼성전자 산다, 엔비디아 산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88년도로 돌아가셔도 그거 안 하실 거예요. 왜요? 88년도에는 그 좋은 제도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건 국가가 돈을 뺏어가서 안 주는 거고 조만간 없어질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도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이건 뭐냐면 기급이 고갈되고 나면 43만 원 받는 것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이 연금 개혁안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뭐 거의 95%에 달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예 나 연금제도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말한 학생들도 4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뭐 그게 당연하죠. 뭐 저도 제가 20대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겁니다. 아, 박사도, 네. 연금 박사도.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또 청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솔루션은 있는 거죠, 뒤에? 네, 솔루션은 당연히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지금 이제 개혁이 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이 더 내란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나 청년들한테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예요. 예. 얘네들이 더 내란 얘기예요. 근데 국민연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조만간 받으실 분들이 낸돈 대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 제대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되려면 낸돈 대비 엄청난 금액을 받으실 분들이 양보해 주시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비현실적으로 좀 들리긴 하네요. 네. 예. 그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너네가 앞으로 30년 뒤엔 좀 적게 받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뭐 아직 30년 뒤니까. 근데 지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음 달부터 5% 깎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뛰쳐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사실상 현실적인 개혁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되는 거죠. 자, 제가 듣기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방법을 지금 소개해 주시면은 청년들은 더 화를 내는 건가요? 화를 내죠. 예. 근데 뭐 알고는 계셔야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5, 60대는 계실 거 아닙니까?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나눠서 들으세요. 5, 60대는 아 저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예. 20, 30대는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들으실래요? 지금 놀랄 텐데. 해주세요. 그래도 아, 네. 도움이 네네네.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그 과거에 안 냈던 때에 내가 못 냈던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직이라든가 뭐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네.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오. 네.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10년 전에 뭐 비트코인이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예, 예. 그죠? 내가 그때 안 샀어.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하나당 무슨 뭐 1억이에요. 예. 야, 그럼 내가 10년 전 돌아가서 그 1,000원, 10,000원짜리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살 수 있게 해주면 사시겠어요?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건 비현실이죠. 지나간 건 끝이지 않습니까? 예. 낙장, 불입. 예. 근데 국민연금은 낙장인데 지금 할 수 있어요. 하게 해준다. 하게 해준다. 이게 추후 납부 제도예요. 안 낸 건 안 낸 건데. 항상 뭐 그때 낼 걸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반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반납이요? 반납제도. 과거에 국민연금이 싫어가지고 혹은 이런저런 사유로 해지를 하셨던 분이야. 나는 예, 국민연금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해지해서 내다가 말았어. 예.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을 지금 살려줘요. 예. 이런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요. 예. 제가 뭐 비교적 청년 세대다 보니까 네, 네. 너무 이렇게 좀 언짢은 표현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네, 도움이 네.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네.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사실 이야기하면서 예. 머릿속에서 이걸 해주는 말하니 막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야. 네. 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정도가 더 있다고. 네. 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 이제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돈이 좀 필요하면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예. 60세부터. 60세부터. 근데 내가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늦춰받을 수 있어요. 나 아직 조금 일하고 있고 네. 건강하고. 5년간. 그럼 70세부터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당겨받는 사람들은 일찍 받기 때문에 예. 1년에 6%씩 감액을 해요. 6%요? 네. 예.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
2년 남겨받으면 88만 원, 5년을 풀로 남겨받으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 아니고 평생이잖아요. 평생. 일찍 시작하니까 적은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예. 이거 뭐 공정한 룰이죠. 자, 그런데 1년 늦춰 받게 되면 그러면 1년 늦춰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6% 아니고요? 네, 깎을 때는 6이고요. 예. 올려줄 때는 7.2예요. 그러면 5년을 늦춰 받게 되면 7.2 곱하기 5, 36%가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내가 돈 연금 받아가지고 7.2% 이상 수익률 낼 수 있으면 먼저 받아도 돼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없죠. 예. 그럼 가만히 앉아서 안 받고 있으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일찍 받는 것보다는 연기했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근데 도움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액하신 분들에게도 6% 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하신 분들에게는 7.2% 올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예. 기울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연금이 노후에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돈이 당장 없어서 필요한 그렇죠. 분들이죠.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연금을 일찍 받아야 돼요. 아. 이분들에게는 팍팍팍 깎아버리고요. 예. 늦춰서 받으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여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지금 예. 통장에 뭐 몇천만 원 매독이 있는데 뭐하러 일찍 받아. 이런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해드리는 구조가 바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연기연금,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예요. 아, 양극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 예. 이 제도가 원래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전에는 금리가 5%, 10%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높은 게 아니었어. 예. 근데 20년 전 룰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아, 그러니까 뭐 더 내고 더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촘촘하게 더 개혁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5, 60대가 상담을 오면 국민연금 1순위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예. 하지만 20, 30대가 와서 국민연금을 더 내야 되나요?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 30대들이 지금 연금에 대해서 워낙 고민이 네네. 많다 보니까 네네네. 앞서서 이제 또 솔루션도 주신다고 하셨고, 네네. 자, 국민연금 뭐 얼마나 내야 되는지 네네. 답을 좀 주세요. 일단 20, 30대가 연금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일단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국가가 내라고 한 의무적으로 납입하라고 하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예. 월 소득의 지금 현재 9%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내는 겁니다. 불안하든 말든 일단은 내라. 그럼요. 내긴 내죠. 그 의무 납입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고요. 예. 특히 프리랜서 분들도 이거를 밀리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생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중간은 간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가 시키고 있는 국민연금 하시고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금 꾸준하게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 30대 특징이 뭐냐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직도 잦으니까. 맞아요. 근데 한 3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받아 나온 퇴직금을 다 써버려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퇴직금은 중간에 소진시키지 말고 꾸준하게 가져가셔라. 꾸준하게. 요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해놔도 40대가 돼서 이제 내가 스스로 노후 준비해야지라고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민연금 제가 개혁 얘기해드렸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이제 개혁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에 개혁안이 돼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조금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금 고갈 시점을 일부 연장한 것일 뿐인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의 국민연금,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행 제도를 어떻게든 뭐 고치고 바꾸고 수리해가지고 쓰자 이것이 아니라 기존 연금 제도는 기존 연금 제도로 언젠간 소멸되게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신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자. 아, 아예 새 판을 짜자. 예.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면 거기다가는 내가 돈을 내서 낸 돈의 수익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쨌든 내가 못 받을 금액이 아니고 국가가 낸 돈의 수익까지 빌려준다는데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내서 나중에 노후에 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 예. 이것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네. 또 계속 고민을 해 나갈 테니까 네네. 일단 청년 세대는 하라는 대로는 해보자.
그럼요. 그럼 최소 네. 기본은 네네.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걱정하다 보니까 아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불안이 계속 커지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사회 제도입니다. 국가가 못 줄 상황 정도가 되면 사실 이 나라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이미 그 정도 문제가 되는 나라라면 사실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가정을 하고 네. 모든 걸 설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여러분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확실하다. 금액이 좀 줄어들지언정. 그래서 할 건 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겁니다. 사실 이 연금 개혁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요. 청년 국회의원들, 젊은 국회의원들은 전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제도라는 것이 실제 연금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30년, 40년 후에 내가 받을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은 딱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요? 세대별로 연금 전략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젊으신 분들 2030세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오시면 이라든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대표님은 네, 연금 설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공적 연금만으로 이미 와,